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제임스 하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KBL 중계 때문에 창원으로 내려가고 있는 기차에서 이 제임스 하든의 트레이드 요청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빠르게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된 소식을 최종 정리하면서 임박한 제임스 하든 트레이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샴즈가 제임스 하든의 트레이드 요청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클리퍼스의 올스타 제임스 하든이 트레이드를 요청했다. 양측은 트레이드 마감일 전에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논의 중이며 클리퍼스는 하든 영입에 관심 있는 팀들과 협의하고 있다 라고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이 있죠. 아니, 지금 클리퍼스는 잘 나가고 있고 제임스 하든도 워낙 캘리포니아와 인연이 깊은 그런 인물인데 왜 이 시점에 트레이드를 요청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왜 트레이드를 요청했을까요? 일단 제임스 하든 당연히 언해피가 떴기 때문이겠죠. 클리퍼스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든은 올 시즌 종료 이후에 클리퍼스 구단 측에 2년 80밀 완전 보장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돈 달라는 거죠. 네, 그런데 클리퍼스는 2026-27 시즌을 넘어가는 계약자가 이비차 주바트 정도밖에 없어요. 연건들 제외하면. 자, 그러면서 2027년 여름에 셀러리를 싹 비울 계획이었던 클리퍼스였기 때문에 이 하든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든은 나한테 돈 못 주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나는 나갈래. 네, 클리퍼스와 함께 할 뜻이 없다며 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자, 최근 21경기 클리퍼스의 성적은 무려 17승 4패였습니다. 굉장히 멋진 반전 드라마를 썼었는데 그랬기 때문인지 클리퍼스는 하든의 트레이드 요청을 예상하지 못했고 상당히 충격이라는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든은 지난 2경기 연속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장했었죠. 네, 피닉스, 필라델피아 전을 모조리 나서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터란루 클리퍼스 감독이 하든 결장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든이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피닉스 자택에 머물고 있다. 왜 빠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슈퍼스타들은 집이 여러 채 있잖아요. 근데 제임스 하든은 애리조나 주립대 출신이다 보니까 이 피닉스 쪽에도 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머물면서 결국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지난 2경기에는 바로 그 트레이드 요청의 일환 때문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현재 힘을 얻고 있죠. 자, 제임스 하든 1989년생입니다.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지만 여전히 훌륭한 볼륨을 뽑아내고 있죠. 44경기에서 35.4분 뛰면서 25.4득점, 4.8리바운드, 8.1어시스트, 1.3 스틸. 지난 시즌보다 모든 기록이 다 좋아졌습니다. 필드골 42%, 3점은 34.7%, 자유투 90%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전성기 빈티지 하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훌륭한 활약을 펼쳤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계약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39.2밀 그리고 다음 시즌 42.3밀입니다. 클리퍼스와 2년에 81.5밀의 계약을 맺었었는데 다음 시즌은 플레이 옵션이니까 한 날이라도 젊었을 때에 빨리 옵트아웃해서 FA가 되고 더 좋은 계약에 또 더 긴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는 현재 계약 상태인 거죠. 그런데 제임스 하든의 이 계약에 1년을 더 플러스해 주기조차 싫었던 클리퍼스예요. 그래서 제임스 하든은 빈정이 상한 거죠. 자, 그리고 제임스 하든은 1년 계약을 사실상 맺었기 때문에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키커 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리퍼스가 그래, 나가, 너 필요 없어. 그냥 다른 데로 유배 가라. 이렇게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레이드 키커는 트레이드가 됐을 때에 보너스 금액을 받는 그런
트레이드 키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까지 지금 이 시간이 2월 4일 아침 7시인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제이크 피셔는 제임스 하든은 애틀란타와 미네소타행에 관심 있는 상태다. 하지만 두 팀 모두 하든 영입에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현 시점에서 하든 트레이드가 임박한 건 아니다. 하지만 하든이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 건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디 애슬레틱의 보도는 하든은 플레인 토너먼트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에 더해 추후 연장 계약까지 맺을 수 있는 팀을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면서 하든에게 2년 80미를 줄 수 있는 팀. 야, 이건 굉장히 또 난도가 높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크리스 매닉스 기자는 두 팀, 그러니까 클리블랜드와 클리퍼스는 하든과 데리어스 갈랜드의 트레이드를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클리블랜드는 2030년 클리퍼스의 1라운드 픽을 요구했지만 클리퍼스가 거절했다. 클리퍼스는 하든의 대가로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연건 영입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윈드호스트는 곧 아마 클리블랜드와 클리퍼스가 하든 데리어스 갈랜드의 트레이드를 발표할 것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 또 이렇게 보도했어요. 자, 그리고 제이크 피셔는 하든 갈랜드 딜은 아직 진전되지 않은 상태다. 클리블랜드는 갈랜드나 맥스 스트러스를 내보내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브라이언 윈도우스도 그렇고 돌아가는 분위기도 그렇고 하든과 갈랜드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시겔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레이드 요청은 하든과 하든의 측근들이 결정한 사안이다. 클리퍼스는 하든이 팀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갈랜드, 현재 클리블랜드에서 뛰고 있지만 지금은 부상이고요. 완전히 올 시즌 유리몸으로 전락했습니다. 갈랜드가 지난 시즌부터 계속 발가락 부상으로 고전했었는데 하체 쪽에 계속 고장이 나면서 지금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갈랜드는 올 시즌 26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30.5분 뛰면서 18득점, 6.9 어시스트.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본인들의 도시에서 열렸던 그 올스타에 뽑혔었잖아요. 그 시점에 비하면 이 데리어스 갈랜드가 좀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지금 저점인 거죠. 자, 계약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좀 길게 남았습니다. 25-26 시즌 39.4밀.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과 몸값이 거의 비슷하죠. 셀러리 매칭이 된다는 뜻이고, 다음 시즌 42.2밀, 27-28 시즌 44.9밀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셀러리로 지출했던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소위 말해서 떨굴 수가 있는 거죠. 제임스 하든보다 훨씬 긴 계약이니까 하든 트레이드를 통해서 당장 올 시즌에 우승 가능성 높이고 계약도 훨씬 심플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클리블랜드의 현재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임스 하든을 영입하고 싶어 하는 팀들은 클리블랜드뿐만은 아닙니다. 하든 영입에 관심 있는 팀 목록을 살펴보면 일단 미네소타 팀볼브스는 여전히 관심이 있다고 해요. 주요 골자는 아마도 줄리어스 랜들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물론 미네소타는 아직까지 제임스 하든 영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라고 제이크 피셔가 일단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야니스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네소타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하든이 관심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토 랩터스 역시도 하든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뉴올리언스와 토론토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현 시점에서는 클리블랜드 단독 입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임스 하든의 이 트레이드 요청에 대해서 동료들의 반응이 일제히 나왔습니다. 왜냐? 어제 클리퍼스와 필라델피아 경기 도중에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는 클리퍼스가 필라델피아에게 진 이야기보다는 훨씬 하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카와이 레너드 놀랍다. 누구의 결정이든 간에 하든의 선택을 존중한다. 하든은 여전히 내 친구다. 그리고 나는 프런트 오피스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니콜라스 바툼은 경기가 끝난 후에야 하든의 트레이드 요청 소식을 알았다. 아무에게도 하든의 트레이드 관련 이슈를 듣지 못했다.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존 콜린스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충격적이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실망스러워? 그러니까 존 콜린스가 당연하지. 우리가 빚은 성과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팀이 완벽하게 반등했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리고 터란루 감독 굉장히 구단 프런트가 좋아할 만한 인터뷰를 딱딱 하는 스타일인데, 하든을 원하지 않는 팀이 있을까? 모두가 하든을 원한다.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선
죄송하지만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지난 3년 동안 그랬듯이 하든은 클리퍼스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제임스 하든이 트레이드 요청한 건 팩트가 됐고요. 그리고 무려 4개 팀 연속 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아마도 NBA 최초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팀은 휴스턴 로켓츠였죠. OKC에서 휴스턴 갔을 때는 결국 연장 계약을 제임스 하든이 아닌 OKC의 구단 수뇌부가 서지 이바카로 선택을 하면서 하든은 트레이드가 됐었습니다. 트레이드를 요청한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8시즌 플러스 8경기를 뛰었습니다. 총 9시즌이라고 하기에는 8경기는 너무 적으니까 8시즌가량 뛰었는데 총 휴스턴 유니폼을 입고 621게임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2020-21 시즌 도중에 브루클린 네츠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제임스 하든은 휴스턴에서 시즌 MVP와 득점왕에 오르면서 절정의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플레이오프에서 좌절했죠. 좌절감이 쌓이고 있는 시점에서 2020-21 시즌 초반에 하든 이외에 다른 핵심 전력들이 이탈했고 결국 구단은 리빌딩을 선언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든은 구단의 생각과는 결이 달랐던 거죠. 훈련 캠프 불참하고 몸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엄청나게 몸이 커져서 나왔어요. 그리고 틸만 퍼티타 구단주의 이 결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결국 하든은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이후에 브루클린으로 이적하게 되죠. 자, 그리고 브루클린으로 갔습니다만 브루클린 유니폼을 입고 뛴 경기 수는 80경기가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한 시즌가량 뛴 셈인데 그리고 나서 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2021-22 시즌 도중에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로 트레이드가 되는데 브루클린에서 케빈 듀란트, 카이리 어빙 그리고 하든과 함께 본인과 함께 빅3를 결성합니다. 자, 하지만 이 빅3는 악몽으로 남게 되죠. 듀란트는 부상 때문에 장기 결장하고 어빙은 이 당시에 그냥 도라이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계속된 돌발 행동이 있었는데 그 탓에 듀란트, 어빙, 하든이 함께 뛴 경기는 겨우 16게임이 전부였어요. 말이 되나요? 네, 이 제임스 하든이 80경기 뛰는 동안에 듀란트, 어빙과 함께 했던 횟수가 16번. 이거는 이미 예고된 이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내시 감독에 대한 하든의 불신도 있었고요. 워낙 무능했으니까. 그리고 구단의 통제력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빙에게 질질 끌려갔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하든은 햄스트링 부상을 안고도 계속 뛸 정도로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렇고 투혼을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결국에는 플레이오프 탈락이었으니 제임스 하든 브루클린에서 다시 한번 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로 이적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필라델피아에서도 브루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80경기 남짓 뛰었어요. 79게임 뛰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80경기, 필리에서 79경기니까 역시나 인연이 길게 가지를 못했는데 헤어진 그 이유는 브루클린 시절과는 좀 다르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2022-23 시즌 이후에 클리퍼스로 트레이드가 되죠. 자, MVP급 시즌을 보내고 있던 조엘 엠비드와 그 당시에 급격히 성장 중이던 타이리스 맥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든의 절정에 달했던 노련미, 플레이메이킹, 또 득점력이 더해지면서 하든의 소속팀이 모처럼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임스 하든은 이 필라델피아 시절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페이컷을 통해 필라델피아를 향한 애정과 충성심을 표출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후에 보상을 약속했던 구단이 하든이 원했던 맥스 계약을 거부합니다. 결국에는 배신 때린 셈인데 휴스턴 시절부터 신뢰를 쌓았던 데릴 몰이 필라델피아 단장에게 하든은 크게 실망했고 하든이 중국에 방문했을 때 데릴 몰이를 아예 대놓고 깠을 정도로 완전히 갈라서게 됐죠. 자, 그리고 늘 그렇듯이 필라델피아는 플레이오프에서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그 패배에 따른 책임까지 하든 본인에게 전가되는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자 참다 못한 하든이 훈련 캠프를 보이콧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죠. 그리고 트레이드 요청 이후에 LA 클리퍼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LA 클리퍼스로 와서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시절보다는 길게 뛰었습니다. 195경기를 활약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레너드는 들어누웠고 뒷돈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제임스 하든 앞에 나타났었는데 이게 제임스 하든의 문제인지 아니면 하든의 팔자가 기구한 건지 하든이 팀 보는 눈이 없는 건지 이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행선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자, 조만간 하든의 트레이드 소식이 뜰 것 같은데 곧바로 제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임스 하든의 트레이드 요청 소식을 정리했고요. 자, 오늘 굉장히 많은 트레이드들이 있었잖아요. 뭐 자렌 잭슨 주니어부터 니콜라 부세비치까지 또 제이든 아이비도 팀을 옮기게 됐는데 이 소식들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저는 12시에 쿠팡 플레이로 중계하러 떠나겠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